실크로드를 통한 종교의 확장, 리처드 포츠, 선앤로 리우 등은 수세기 동안 실크로드를 따라 이루어진 무역 활동이 상품뿐만 아니라 종교 분야에서 특히 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불교, 기독교, 마니교, 이슬람교는 모두 특정 종교 공동체와 그 기관에 연결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특히 실크로드를 따라 있는 불교 사원은 외국인에게 안식처이자 새로운 종교를 제공했다. 제리 H. 벤틀리에 따르면 실크로드를 따라 종교와 문화적 전통이 확산되면서 종교적 융합이 이루어졌다. 한 가지 예가 중국인과 흉노족 유목민과의 만남이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문화 간 접촉으로 인해 두 문화는 서로 적응할 수 있었다. 흉노족은 중국의 농업 기술, 의복 스타일, 생활 방식을 채택한 반면 중국인은 흉노족의 군사 기술, 일부 의복 스타일, 음악, 춤을 채택했다. 아마도 중국과 흉노족 사이의 문화 교류 중 가장 놀라운 점은 중국 군인들이 때때로 이탈하여 흉노족의 생활 방식으로 개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하여 대초원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유목민의 이동은 고대 비단기를 따라 지역 간 접촉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크로드를 통한 기독교의 전파. 기독교의 전파는 주로 네스토리우스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1년에 새겨진 비석에는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선교사들이 실크로드에 도착한 모습이 나와 있다. 기독교는 동서로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시리아어를 전파하고 예배 형식도 발전시켰다.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의 전례. 비단기를 통한 불교의 중국 전파는 중국의 명나라 황제 58-75가 서방으로 파견한 사절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기원 후 1세기에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불교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대승불교, 상좌부불교, 금강승불교는 비단기를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주요 불교 형태다. 불교 운동은 세계 종교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선교 운동이었다. 중국 승려들은 불교를 어느 정도 토착 중국 도교에 동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두 신앙을 하나로 모았다. 승려 공동체인 승가는 남성과 여성 승려와 평신도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인도와 그 너머로 이동하여 부처의 사상을 전파했다. 승가 내 구성원 수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많이 들이되어서 오직 대도시에서만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방문할 여유가 있었다. 푸샨 왕조의 지배하에 불교는 1세기 중반부터 3세기 중반까지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고 추정된다. 광범위한 접촉은 2세기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쿠샨 제국이 탈인 분지의 중국 영토로 확장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많은 불교 승려들이 중국 땅에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파르티아인, 쿠샨인, 소그드인 또는 쿠체인이었다. 비단기를 따라 불교가 퍼진 결과 중 하나는 이주와 갈등이었다. 기원전 2세기 초에 파르티아라는 새로운 이란 왕조 때문에 그리스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란과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고 그 결과 파르티아는 로마인이 비단의 주요 고객이었던 시기에 무역의 새로운 중개자가 되었다. 파르티아 학자들은 역사상 최초로 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참여했다. 비단길의 주요 무역 중심지인 멜은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불교가 성행하면서 2세기 중반까지 주요 불교 중심지가 되었다. 마우리아 왕조 기원전 268-239년에 아소카 황제가 불교로 개종하고 이 종교를 마우리아 제국의 공식 종교로 승격시켰을 때 비단길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도 증가했다. 4세기부터 중국 순례자들도 원래의 불교 경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로 가는 비단길을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버편의 인도 순례 395, 414와 현장 629, 644에 있었고 한국의 해초가 인도로 여행했다. 현장 스님의 여행은 16세기의 서유기라는 판타지 모험 소설에서 허구화되었는데 이 소설은 악마와의 시련과 여행 중에 다양한 제자들이 준 도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단길을 따라 여행한 불교의 여러 학파가 있다. 다르마굽타카와 사르바스티바디는 주요 니카야 학파 중 두 곳이었다. 이 두 학파는 결국 대승마 해야네어로 대체되었다. 이 불교 운동은 처음에 고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영향력을 얻었다. 불교 학파라기보다는 범불교 운동에 더 가까웠던 대승은 인도 북서부나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승은 기원전 1세기에 형성되었고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으며 기원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일부 대승 경전은 파키스탄 북부에서 발견되었지만 주요 텍스트는 여전히 비단기를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불교 학파와 운동은 비단길의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과 신앙의 결과였다. 대승 불교의 부상과 함께 불교 발전의 초기 방향이 바뀌었다. 이러한 형태의 불교는 스웨인로 리유가 말했듯이 물질적 부를 포함한 물리적 현실의 애매함을 강조했다. 또한 어느 정도까지 물질적 욕망을 없애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추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서기 5세기와 6세기의 상인들은 종교, 특히 불교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상인들은 불교의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이전 종교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겼다. 그 결과 상인들은 비단길을 따라 불교 사원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불교도들은 상인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여행할 때 머물 곳을 제공했다.
그 결과 상인들은 여행하면서 외국과의 만남에 불교를 전파했다. 상인들은 또한 그들이 만난 지역 사회 내에 이산 디아스포라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문화는 불교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지역 사회는 잘 조직된 시장, 숙박시설, 창고가 있는 문해력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 지배층의 자발적인 대종은 동아시아에서 불교의 확산을 도왔고 불교가 중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불교의 비단길 전파는 본질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부상하면서 7세기경에 끝났다. 실크로드와 유대교. 유대교 신도들은 559년 키루스 대왕의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이동 바빌론 유수했다.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해방된 유대인 노예들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졌다. 일부 유대인들은 박트리아와 소그디아까지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 정착 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상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유대 상인들의 비단 무역 네트워크를 통한 무역이 늘어났다. 무역 상품이 동쪽의 중국에서 서쪽의 로마까지 이동했던 고전 시대에는 중앙아시아의 유대인 상인들은 비단길을 따라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갈리아 출신의 유대 상인 집단인 라다니트, 레다네츠는 중국에서 로마까지 번성한 무역 네트워크를 가진 유대 상인 집단 중 하나였다. 이 무역은 라다니트가 하자르 투르크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촉진되었다. 하자르 투르크인들은 중국과 로마 사이에 좋은 지점 역할을 했으며 하자르 투르크인들은 라다니트와의 관계를 좋은 상업적 기회로 여겼다. 리차드 폴츠에 따르면 유대교 사상 형성에 이란의 영향이 있었다는 증거가 그 반대의 증거보다 많다. 선한 자를 위한 낙원 천국과 악한 자를 위한 고통의 장소 지옥 및 세계 종말의 형태에 대한 개념은 이란 종교 사상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유배, 이전 유대 자료에서 그러한 사상이 부족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악마의 기원은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사악한 인물인 이란의 앙그라 마이뉴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한다.